10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1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548명입니다. 신규로 5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49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9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10일 12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시점에 따라서 전체 수치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해서 3명이 추가되어 총 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이던 분들 중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58명의 환자가 현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 12명이 추가되어 총 49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진구 지인 모임 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서 총 14명이 발견되었고, 방문 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서 총 1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이 발견되었고, 추정 유입 국가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2명, 폴란드가 2명 등입니다. 치료와 관련하여 렘데시비르가 62개 병원에 총 585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방문 판매, 유흥시설, 대면 예배 등 행정조치 위반 사례,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이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월 13일에 집합금지가 해제된 완화된 PC방에서 흡연실이 개방되고 음식 판매나 마스크 미착용 사례, 그리고 좌석 붙여앉기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신고 사례가 급증되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연휴 기간 중 종교 행사, 가족 및 각종 소모임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고, 특히 가을 맞이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대면 모임, 주말 행사,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불효불급한 소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단체 산행을 자제해 주시고, 동행 인원은 최소화해 주실 것도 강조드립니다.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산행 중에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휴식을 취해 주시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명 내외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방문 판매를 포함해서 관리되지 않는 산밀의 상황에서 예외 없이 감염 전파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위험군 관련 환경에서도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방문주사, 병원, 요양원 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할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 두기의 정교화 그리고 정밀화,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고 또 거리 두기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민들께서 일일 브리핑이나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상황을 훤히 알고 계시고 국내 유행도 끊임없이 살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행에 대한 우려와 주의, 그리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의 코로나19 일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 그리고 우리 인류 모두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특성 외에도 치명률은 낮아지면서 계속 변이가 등장하는 등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와 백신을 이겨내려는 생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19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위생수칙 준수 등 행동 변화를 이루어 왔고 또 한 축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바이오 과학 기술의 발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내년 추석 연휴는 금년과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 진단제제, 의료기기, 진단기술, 합병증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발전이나 발견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치료제가 방역 대책이나 진료의 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새로 등장하는 진단 제재가 검사 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역 대책의 작거나 또는 큰 틀이 기술 발전과 연구 분석에 달려 있기에 지금도 연구자나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과 치료, 방역과 연구 개발 등 각계의 협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참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두 가지 사전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양성률이 1.62%로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나병원과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다나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지 또 어떤 부분이 취약했던 것인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제 양성률 자체는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전체적인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접촉자 등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률이 좀 올라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분이지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눈여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나병원과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간의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나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신 요양시설의 하나고 특별히 이제 의료기관이긴 합니다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월 중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천지 신도들 중심의 폭발적 발생 당시에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당시 노출 규모에 대해서 확진 환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한 48% 정도에서 양성이 나왔고, 곧 이어서 대구 달성군에 소재했던 제2미주병원에서도 그때는 절반이 넘게 노출 규모에 대해서 확진 규모가 54% 이상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나병원의 경우는 노출 규모에 대해서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는 한 27%가 좀 넘습니다만, 주로 이러한 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서는 대부분 이제 장기 입원이 많고 또 폐쇄병동 등 산밀의 환경이 조성되는 데다가 환자분들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의료진들의 비율 자체도, 환자당 의료진의 비율 자체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이어서 저희도 항상 그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고위험 환경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적을 하고 지목을 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역학조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양주 군부대에서 군인 2명이 확진이 됐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휴가가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지 조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양주의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막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또 다음 브리핑이나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넷 김인한 기자님 질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있는 감염병 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감염병 연구소가 신종 감염병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텐데, 이 분야의 연구의 연속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연구소장의 임기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기가 3년, 또 연임은 2년까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과가 탁월할 경우나 또는 일정 요건 하라는 가정을 달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감염병 연구소 발족 과정에서 권 원장님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 또는 국립의학연구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자체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에서는 한 10% 정도만 직접 연구 집행을 하면서 거의 80% 이상을 외주 용역 연구를 주고, 그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을 잡되 실제 연구는 그 외주 영역 연구 예산을 경쟁을 통해서 수주하는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수행을 함으로써 순기능과 또 그 시너지를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훌륭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최신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도 금년도 노벨상 후보가 지금 계속 수상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에 연계된 연구를 통해서 수상한 사람이 현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경우는 예산이 한화로 할 때 금년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조가 좀 넘습니다. 거의 50조의 예산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의과학 한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의 2배가 넘는 정도로 매우 큰 규모,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80%가
외부로 외주 용역을 통해서 민간 연구를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국립감염병연구소도 그러한 청사진을 계속 내부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소장으로 소위 경력직, 즉 민간에서만 그 소장 자리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앞으로 그려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모습이 잘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새로 취임하신 소장께서도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최대 5년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붙은 것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의 탁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질병관리청장 또 전체적으로는 그 학계나 또 종사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전체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잘 이루어질 경우 얼마든지 임기의 연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구무서 기자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마지막 질문입니다. 12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자님 설명하시면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방역대책본부는 방역 강화 또 유지 또는 완화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내일 당장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중대본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최종적인 방향이 정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방대본 입장에서는 오늘도 환자 발생 상황 또 내일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중간 상황 등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한 논의와 협의 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학조사와 관련돼서 기자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입니다. 일전에 포천 군부대 집단 발병도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조사 중에 있는지 혹시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이나 추가 공개할 내용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려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24시간 우리 고생하고 있는 박영준 역학조사 팀장에게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유의한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또 정리된 대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휴이자 주말을 맞았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방역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그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전 세계의 확진자가 34만 명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유행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시 봉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주요 선진 국가들처럼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확실한 대응법임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에 지금처럼 계속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더 높은 방역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서 발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각종 만성질환 등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특별히 어르신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특히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그리고 동거인 중에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가 함께 동거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쓰셔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주말 없이 조기 진단과 역학조사로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관리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